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파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 채널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많은 댓글들을 좀 선정을 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서 좀 기초적이지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파이 입문자 분들이 시청하시면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고요. 이제 KYC를 통과를 했는데 비밀 구조를 몰라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급한데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비밀 구조를 분실하셨으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스탁형 지갑이라는 것은 비밀 구절이 어디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 코어팀도 모르고 있습니다. 찾아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비스탁형 지갑의 비밀 구절을 분실했다는 것은 영원히 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파이앱의 체크리스트로 가셔서 3번과 6번을 다시 업데이트하셔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지갑에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갑을 생성하게 되면 새로운 비밀 구절, 새로운 지갑 주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비밀 구절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갑 생성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그런 버그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지갑 생성을 시도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데 파일을 안전한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다른 암호화폐 지갑과 이 파이코인이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파이 메인넷 지갑과 연동만 되고요. 그래서 이 폐쇄형 기간에 안전한 곳으로 파이코인을 옮긴다 하더라도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가족들의 파이 지갑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1인 1파이 메인 지갑으로만 파이코인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지고 있는 이 지갑에서 비밀 구절을 안전하게 저장을 해놓고 숨겨놓고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요. 그때서는 파이코인을 좀 다른 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파이 지갑을 열 때 비밀 구절이나 페이스 아이디로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지갑을 열기는 가능해도 계좌 이체를 할 때에는 2차적인 보안이 있어야 가능하게 한다면 좀 더 해킹 당할 우려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 구절로 지갑을 열더라도 페이스 아이디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체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파이코어 팀에서 모르지는 않을 텐데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예전에 코어팀 니콜라스가 비공개 AM에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파이 지갑의 비밀 구절이라는 것은 이 비스탁형 지갑의 암호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레이어에 존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단에서 이중인증 방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 이 비밀 구절이 타인에게 탈취당한다면 상대방이 블록체인에서 파이코인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 구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뺏기게 되면은 다른 인증 기능을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파이코인을 뺏기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만큼 지금은 이 비밀 구절이 파이코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절대적인 이 파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팀도 2차적인 보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하기는 했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요. 파이앱은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파이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실제 이 생태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 비스탁형 지갑과 이 수탁형 지갑의 범위 사이에서 정말 다양한 지갑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맛대로 골라서 어떤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도 파이 지갑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지갑이 왜 만들어지지 않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니 좀 답답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코어팀에서 지갑 생성에 오류가 있다라는 보고를 여러 번 받았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 중입니다.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길래 이런 오류가 지속적으로 뜨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코어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속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요. 지인이 최근 네이버를 통해서 500만 원에 만 파일을 매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P2P 거래를 가장한 거래 같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파일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현금 구매인지 물품 판매인지 코어팀은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의 이 백서를 읽어보면요. P2P 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 파일을 거래를 할 수 있고 파일을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규정 위반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에서 현재 이 노드부터 모든 것이 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어팀의 제재에 의해서 이런 계정은 동결 조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구매인지 이것이 물품에 의한 거래인지는 블록체인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심 거래를 지속하는 계정들 그리고 한 번에 매우 큰 파이코인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필터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외부적으로 코어팀이 증거를 입수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이가 오고 가는 경우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외부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발행된 파이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고요. 현재까지 약 37억 개의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이 중 약 24억 개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6억 5천만 개는 파이오니어 지갑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통이 가능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약 5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락업은 풀려 있지만 파이오니어들이 활성화를 시켜놓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를 마이그레이션 받은 후 14일을 기다려야 되고요. 14일 후에 다시 파이 지갑으로 가서 마이그레이션을 탭을 하고 이 사용 가능한 파이 코인을 이동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비활성화 물량으로 카테고라이즈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6개월 후나 1년 후에 락업이 풀렸을 때 똑같이 또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경우 이곳으로 물량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억 5천만 개는 로스트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실된 코인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저가 잠시 잊어버려서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은 이유라면은 미래에 다시 유통 물량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량은 약 6억 5천만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락업 물량 제외해서 유통 물량이 6억 5천만 개라면 그렇게 큰 유통량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파이의 프로젝트는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이기 때문에 그 파이코인이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면 상당히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이 파이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물량을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생태계를 견고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유입을 시키겠죠. 또 미래에는 상당수가 이렇게 또 락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래 디파이 시장에서 여러 스테이킹 풀에 파이가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파이가 노리는 부분은 엄청난 실사용 유저수, 또 글로벌한 이 생태계 확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에 맞는 유통 물량으로 점차 증가시킬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리스트에 KYC 통과 전 마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KYC 통과를 아직 못했는데 마그 통과가 돼서 지갑으로 파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KYC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 그 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신청이 KYC 신청보다 더 앞당겨진 이유로는 현재 많은 유저분들이 KYC 통과 이후에 다시 체크리스트로 돌아와서 이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에서는 이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미리 앞당겨서 동의를 받아놓고 그리고 KYC를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의 대기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파이코인을 에어드랍 비공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기가 맞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파이코인 에어드랍은 매우 높은 확률로 스캠이거나 스팸 정보를 뿌리기 위한 이 피싱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면요. 텔톡 지갑과 PCM 지갑은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네,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파이 지갑만 가지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PCM 지갑이라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 파이체인몰이라는 앱이 존재하고요. 여기서 P2P 거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분들은 이 PCM 지갑이 꼭 필요합니다. 파이체인몰에서 따로 거래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PCM 지갑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텔톡 지갑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텔톡 지갑은 최근에 이 동결 이슈 등 좀 리스크가 많은 지갑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텔톡 지갑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KYC 인증에 신분증을 찍어서 올리는 게 꺼림칙합니다. 신분증 오픈하는 게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일단 KYC 신분증을 올리는 게 꺼림칙하다면
파일을 하지 않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를 뭐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리스크가 있어도 이득과 손해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판단하는 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꺼림칙한 부분에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인 1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파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를 통한 KYC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한 명이 휴대폰 100개 또는 1000개로 파일을 동시에 채굴을 해버리면 이 초반에 코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1계정 KYC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나름 이 파이코어 팀에서 탈중앙 KYC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여러 지금 개선 중에 있는데 아이디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 기계 검증에 의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 부분은 모두 가림 처리가 되고요. AI 검증과 복수의 인간 검증인들이 이 아이디와 질문자님의 실제 셀카 사진 또는 이 라이브니스 동영상 체크를 통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아이디에 민감한 정보는 다 가려지게 되고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만 인간이 따로 검증하는 시스템이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자료는 코어팀이 직접 데모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영상에 오픈을 해 놔드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KYC 시스템 또는 파이에 신뢰가 없으시다면 KYC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KYC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현재까지 채굴을 했던 그 보상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이건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치를 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파이 오픈 메인넷 내년 초 중순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올해 안으로는 오픈 메인넷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대 오픈 메인넷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좀 여유롭게 바라보는 이런 분들이 좀 오래 버티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아니다 내년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느긋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참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어떤 기간을 딱 타겟을 잡으셨지만 만약 올해 오픈 메인넷이 된다면 생각보다 더 빨리 되어서 매우 좋은 것이고 만약 올해 오픈 메인넷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좀 더 심리적으로 느긋하게 또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